네, 반갑습니다. 5월 7일 금요일 마감 시간입니다. 자, 분발했죠, 코스닥. 자, 일단은 코스피보다 더 많이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양시장이 모두 상승세로 마무리가 좀 됐는데요. 코스피 지수는 약간 모자라긴 하지만 0.58%, 코스닥은 0.86% 상승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코스피가 약간 불안한 이유는 수급 때문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외국인이 여전히 매도 의견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돌아오지 않는 외국인들의 매도세. 자, 일단은 외국인이 매수로 바뀌어야지만이 코스피가 더 힘을 낼 텐데 대형주가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금의 쏠림 현상은 다시 중소형주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시장이 반등을 하고 있다 보니까 중소형주 쪽으로 자금이 몰려 들어가는 형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많이 내려왔었던 바이오 종목군들이 일부 반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러한 내용들 차트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합투자지수 먼저 살펴보죠. 3200을 넘지 못했어요. 기술적 반등의 한계로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다음 주를 보긴 해야 되겠죠. 다음 주에 추가 상승이 나타나서 일단은 전고점을 넘어가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전고점을 넘어가는 흐름이 만들어지기만 한다라면 흐름적인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넘어가지 못하고 다시 내려온다라고 한다라면 여전히 시장에 대한 관점은 부정적으로 좀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보수적인 관점에서의 대응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와야지만이 추가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대형주들이 밑에서부터 밀어 올려줘야 되거든요. 묵직한 종목군들이 상승세를 보여줘야지만이 주가가 상승할 수 있겠는데, 그렇지 않고 다음 주도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게 된다면 주가는 조금 더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괜찮아요. 장중 시간에도 설명드렸지만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남아있는 편이죠. 그래서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 더 열려있는 편이고요. 코스피가 못 가면 못 갈수록 코스닥 중소형주 쪽의 움직임들은 더 강해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하락 반전보다도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더 높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만약에 코스피가 보합 수준을 유지해주게 된다면 코스닥은 더 강하게 상승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990, 1000포인트에 근접하는 흐름까지는 코스닥의 흐름들이 좀 더 나올 것이다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중소형주 쪽으로 관심이 넘어가는 모습인데요. 오늘 정책 관련한 중소형주, 특수건설이 상한가를 진입하는 모습입니다. 이 종목 갖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상한가 축하드립니다. 상한가가 나왔다라면은 일단은 홀딩이죠. 일단은 홀딩하시면서 다음날 추가 상승을 보긴 해야 되는데요. 자, 현재가를 보시면은 지금 100만주 정도 쌓여 있습니다. 100만주가 쌓여 있고 지금 우선주, 건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우선주들도 상승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금호건설도 지금 같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우원개발 지금 강한 상승 흐름 계속 보여주면서 신고가도 나타났죠. 자, 정책도 같이 묶여 있습니다. 건설 개발에 대한 기대감도 당연히 있지만 고속도로의 지하화에 대한 어떤 얘기들 때문에 특수건설 같은 경목들이 상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그 외에도 3호 개발이라든지 이렇게 관련 종목군들의 움직임들이 상당히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흐름들이 이제 중소형주 쪽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건설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은 상승세를 이어가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중소형주들의 움직임에 비하면 굉장히 작죠. 그래서 흐름은 좋습니다. 계속 들고 가셔도 상관없겠습니다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중소형주 쪽으로 많이 넘어가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소비 관련한 부분에서 휠라홀딩스 같은 경우 신고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세실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영업무역 이런 종목들도 상승세 계속 이어가고 있죠. 좋은 흐름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지션들도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소형주면서 또 중대형주 쪽으로도 분위기가 넘겨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만 조심하시면 된다라는 의견을 드릴 수가 있는 거겠죠. 시총 상위 종목들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닥 쪽에서는 바이오 쪽이 워낙 많이 내렸기 때문에 반등세를 좀 보이는 모습이고요. 그 외에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습니다. 즉 많이 내려온 종목들이 기술적 반등을 통한 주가 상승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고영 같은 종목은 지금 상승세가 진행되다가 떨어지는 모습인데, 자, 이 종목은 이제 매도를 다 어제 해드렸잖아요. 자, 이런 포지션들 잘 보세요. 자, 주가가 단기로 상승세를 보였다면 조금 내려가요.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아래쪽에 하락세가 깊다라면 반등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살짝 바뀐 형태의 모습이긴 한데 시장의 분위기가 또 다시 다르게 형성이 된다라면 또 다른 분위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같이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코스닥 쪽은 일단 바이오 종목으로 해서 분위기가 좀 좋아졌다. 그래서 주가가 반등하는데 일조를 좀 했을 거고요. 대신에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이렇게 시총, 거래소 쪽의 시총 상위 종목군들은
보시면 별 일이 없어요. LG화학도 2% 넘게 떨어지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현대차 보합 수준이죠. 기아차 보합 수준. 계속 이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올라온 게 눈에 띄지 않아요. 지금 이 조선해운 쪽에서 계속 신고가 나가는 HMM 이런 종목들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는 특이사항이 없다라는 이야기죠. 올라가봤자 1%대 이 정도라서 분위기가 좀 애매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NC소프트 같은 경우도 이제 많이 내려가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좀 나타나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대형주들이 잘 못 올라가는 이유들은 우리가 수급에서 찾아야 된다는 얘기죠.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들이 지금 1900억 순 매도입니다. 살짝 매도 규모를 줄여주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매도 규모가 많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연기금이 방어하는 듯한 모습이긴 합니다만은 매수가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난 빠질래 이런 느낌이죠. 그러면서 금융투자만 열심히 사들이고 있어요. 금융투자가 지금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사들였다는 것은 주가가 추가 상승이 더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을 생각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주가가 더 올라가게 된다면 그 시점에서 언제고 물량이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틀째, 3일째 올라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다음 주 초반 정도가 되면 금융투자 쪽에서 매도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또 그동안 단기적으로 상승했었던 종목군들의 주가 하락이 일어날 수 있겠고요. 약간의 기술적 반등 이후에 반납하는 형태의 모습으로 갈 수도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일단 뭐 시장의 흐름들을 보면서 진행을 하셔야 되는 내용이긴 한데 수급이 일단 돌아오지 않는다라면 주가가 상승하기는 어렵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기술적 반등에 대한 부분 그리고 기술적 반등 이후에 주가가 변화를 겪는 것에 대한 대비를 조금은 해놔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자 종목들 동향 살펴볼게요. 어떤 종목들 사고 팔았는지 보시면 지금 기관 쪽이고요. 금융투자 쪽 볼게요. 레버리지 매수 많이 하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매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에서는 좋은 흐름이 나타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투자 쪽에서 매수를 하면서 잡아 죽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레버리지 쪽에서 기대감이 좀 생기는 거고요.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얘들은 지금 이거 노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코덱스 200이라든지 이렇게 ETF 쪽에 포지션을 가지고서 단기 수익을 노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버스는 팔았어요. 그렇다면 시장이 기술적 반등을 이어가는 동안에는 얘네들이 수익을 계속 올릴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형주의 이런 어떤 붙잡음 이런 거 홀딩 전략들을 계속 보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대형주들이 기술적 반등을 보여주고 약간 좋은 흐름을 이어가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매도 의견을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쪽에서 잡아주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주가가 크게 상승하는 포인트는 나타나기 어렵겠지만 유지는 해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하게도 이제 대형주 갖고 계신 분들은 홀딩 전략, 매도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는 전략이 유리하다 보시면 되겠죠. 다만 연기금 같은 데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삼성전자 매도가 바로 나옵니다. 그리고 뭐 올라가는 종목들에 대한 매수가 좀 들어가긴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제외하고는 뭐 매수가 전혀 전멸이죠. 그리고 시총 상위권 종목군들의 매도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도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외국인과 한번 볼까요? 외국인들 역시 삼성전자 오늘 많이 팔았습니다. 그리고 인버스를 같이 팔았어요. 삼성전자를 팔면서도 주가가 상승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본다라면 일단은 차익 실현이 들어가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때리고 들어가는 모습이지만 때렸다고 하더라도 이 물량적인 부분들이 많지 않은 상태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잡아주는 것들을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마음껏 때리더라도 기관이 받아줄 것이다 이 생각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마음 놓고 때려놓고 일단은 주가가 버티니까 주가의 상승 쪽으로는 베팅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지금 매수한 종목도 보시면은요 한국전력이라든지 신한지주, 셀트리온 그리고 추세가 진행되는 HMM, KB금융 이런 종목들, CJ제일제당 지금 저점권에 있는 것들이거든요. 바닥권에 있거나 추세가 진행되고 있는 종목들을 매수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뭘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지수의 반등은 저런 종목들이 끌어낼 수 있겠고 또 지금은 외국인들 입장이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차익이 들어가는 거고 아래쪽에 있는 종목 쪽으로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금의 이동이 이렇게 변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은 많이 올라가지 못하더라도 종목은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포트폴리오를 약간 바꿔가면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중소형주나 중대형주 지금은 시총 상위로 들어간 종목군들에 대한 매수 포인트가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정책, 이슈, 재료를 가지고 들어가는 종목군들이 계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금융주 섹터 굉장히 좋을 거고요. 건설주 굉장히 좋죠.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종목군들, 이 업종군들이 다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군들의 그 업종군들의 포지션들을 조금 넓게 살펴보시면, 또 세부적으로 살펴보시면 거기에 힌트가 많이 있을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트폴리오를 저렇게 자꾸 바꿔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금을 많이 확대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대형주 쪽으로 들어가는 과정은 지금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주 많이 올라오지 않은 쪽에서 매수가 조금씩 들어가고 있는 종목들 위주의 전략을 짜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에 대한 전략은요, 종목을 매수하거나 그런 것들 나쁘지 않아요. 근데 많이 들어가지 마시고 공격적으로 들어가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많이 올라간 종목들, 일단은 어느 정도 추세가 진행된 종목들은 따라가지 마세요. 바닥에서부터 움직이는 종목들을 사놓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지금은 시장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을 사셔야지만이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규로 매수하시는 것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기존에 갖고 있는 것들은 대형주 쪽에서는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 뭐 비중을 좀 줄인다거나 차익 실현하시면 좋겠지만, 그거 여의치 않다 그런 분들은 상승하고 있는 동안에는 홀딩 하셨다가 다시 내려가기 시작하면 매도 전환으로 바꾸시는 것도 괜찮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대형주 시총상위구 종목은 계속적으로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중소형주 쪽으로 움직임이 바뀌고 있다라는 것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마감 시간 여기까지 전달을 해드릴 건데요. 뭐 일단 일주일 동안 고생들 많으셨고요. 시장이 그래도 올라오면서 마무리가 돼서 참 다행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일단 다음 주에는 다음 주에 걱정하시면 되기 때문에 주말은 푹 쉬시고요. 힐링 많이 하시고 재충전의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전달해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